드디어 기다렸던 그리고 우리가 예고했던 것이 터졌습니다. 최순실 자매 언니 숨겨져 있던 비선 최순득의 게이트가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점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잠잠해지면 최순득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장시호 관련해서도요. 1,600억이나 되는 재산을 재혼남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 뭐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1,600억? 아니 160억도 아니고 16억도 아니고 1,600억을 삥땅을 치는 시키는 어떤 운 좋은 시키야 라고 했는데 운 좋아? 그러니까 아니 대단하잖아 진짜. 그 정도 털리면 이게 심신상실이 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 그 정도는 뭐 그냥 개값이었던 거지. 개 물린 셈 치고 그냥 던져도 좋아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야 이쪽 집안 재산이.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도 그 재혼남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막 묻어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저쪽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진진하게 많나 너무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지금 그의 어머니이신 최순득 씨께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조단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건 오래되온 얘기예요. 뭐 이명박의 도시락 폭탄 같은 경우도 있었고, 국가 기금을 통한 대기업 몰아주기는 기본인 거고, 일부 주식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돈을 올려서 개미들을 울리는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게 이거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캐시카우 같은 걸로 이용이 돼왔던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은 과연 여기에 직접적인 행동책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를 사실상 정체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때는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안철수가 임원으로 있었던 미래위원회가 국민연금이나 국가기금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그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사실상 박근혜 정부 안에서는 박근혜가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단해라라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대외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박근혜 안에서는 그걸 누가 해먹을 수 있나라고 들여다본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 세력을 시장에서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서 보호받으면서 들어가서 이 조작질을 해온 사람이 최순득의 남편으로 지금 의혹받고 있는 또는 아니 최순득 자체가 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작전 세력이 있는데 경쟁자로 공권력을 털어낸 거야. 장 씨가 5억을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돼 버린 거야. 화가 나서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어 해서 박근혜가 죽여버리고 직접 한 거지. 직접. 장 씨를 더 큰 손으로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핵심이. 근데 이게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거죠. 이래서 지금 특검이 더 연장돼야 되고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검 고작 해봐 10 몇 명이잖아요. 근데 전국에 2,000명이 넘는 검사 새끼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난 이거 있잖아. 짱 둘러 다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런 얘기가 기사화되면요. 즉시 검사는. 인지수사해야지. 인지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당국에. 뭐 하고 있을 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이게요. 이게 특검만 바라보게 생겼어. 대한민국이. 나는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네.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떤 자리에 나타나서 그때 신비님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눈빛만 갖고도 국정 운영에 지침이 돼버리는 건데 국무회의 같은 데서 한마디 하는 거 그때 그랬다 그랬잖아. 최순실이가 옆에서 딱 봤을 때 대통령의 연설문을 거쳐버리면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기가 질려버린다는 거야. 와, 그렇지. 우리 회장님 파워가 이 정도 되는 것처럼 박근혜가 뜬금없이 무슨 박람회 같은 데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특정 업체 부스만 가서 야 이거 대단히 신기하네요. 그 자체. 그게 돈인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인가요? 박근혜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런 식의 철저한 플레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보도대로 주가 조작의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반기문이 좀 뜨면 반기문 테마주가 생기고 문재인이 대선으로 가면 문재인 테마주가 생겨요. 문재인 뜯거나 아무 상관없어. 예를 들면 문재인 동창회 누구과 가까운 관계로 얘네 회사들은 뭔가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이거든 테마주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누가 물어봅시다. 제가 나름대로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그럼 주식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묻길래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이명박근혜 정권 때보다는 훨씬 친환경 쪽으로 가겠지.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덜 가능성은 있어. 이를테면 그런 게 이쪽인지 테마주 같은 건데 얘들은 테마주가 그런 식인 거잖아요. 뜬금없이 박근혜가 그랬어. 박근혜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창조경제 관련해가지고 창조벤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창조벤처 1호로 불려지는 뭐 번호를 매기진 않았지만 사람들 임의적으로 창조벤처의 1호로 불려지는 아이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 아이사를 박근혜가 극찬을 해버려요. 그 자체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작을 해야 되는, 조작도 세력이 있어야 돼야 하는 건데 그 세력의 첫 번째 단초를 박근혜 한마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설명을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같은 박람회를 하는데 박근혜가 박람회 A 부스에 들렸어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냥 박근혜가 들려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치 않게. 네, 근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의 신상을 다 뽑고요. 이 업체가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문을 남기는지를 보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시사항,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우리는 서술어로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들은 단답형으로 받아 적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 보고해야 되고요. 결과까지 보고해야 끝납니다. 그 보고사항이. 그럼 만약에 그 보고사항에 예산이 어느 부처에서 소속인지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A4지로 다 이렇게 보고해서 건건히 보고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그게 정책이고 곧 예산이에요. 그리고 권력이고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가 붕괴됐다는 거 보고 자괴감을 느꼈다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잖아요. 증권거래소는요, 공정위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부패한 곳이에요. 그런데 증권거래소가 공정위보다 더 증권거래소에 비해서 공정위가 훨씬 수백 배 더 투명하고 청렴한데 증권거래소를 갖고 놀기에는 제가 볼 땐 손가락 움직이는 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특정 큰 손이 돈을 벌게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증권시장 문란, 자본주의 문란, 탄핵감이에요. 근데 다행히 왜 그 검찰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는 시사저널에서 나왔는데 지금 최순득과 장석칠, 그러니까 부부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단장은 서봉규라는 부장검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부터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코스닥 하나의 게이트로 이게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 동생 민희 씨까지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그 패밀리들이 증권을 완전히 이제 쥐락펴락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조가 지금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금 국회에서 게이트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박근혜 게이트에 준하는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자본주의 시장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이걸 만약에 해결한다 그러면 이런 제도들은 이제 없애야 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돈 되는 짓은 안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합법적인 지금 판돈이잖아.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왜 안 했겠어? 당연히 했지. 이건 너무 뻔하지 않아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하다못해 경찰 옷 태능 선수촌 이런 것까지로 또 깨알같이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집구석이었는데, 아니 합법적으로 이렇게 돈이 막 넘쳐나는 조금만 조작을 해서 조금만 작전이 붙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거를 녹아놨는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제 친구 중에 이제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가면 컴퓨터 여러 대 놓고 투자하는데 그 친구들은 자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보도된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스크랩해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그 보도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캡처해놓고 여기 투자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박근혜의 한 발짝 한 발짝 그 모든 행위. 하다못해 왜 그 빌로밀러 같은 가방만 좀 들어도 사람들이 저 어느 상표야? 이제 그게 이상하게 이용해 먹기는 했었지. 박근혜는 명품을 들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영업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띄웠던 것처럼. 홈쇼핑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개념 없는 대통령이 갖는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바보 같으니까 이용당하면서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는 해먹은 게 없다? 내가 봤을 때는 해먹은 게 없는 것보다 더 나빠요. 왜냐면 자기 자신의 그 해먹은 건 없을지라도 그 측근들에게 무한의 기회를 제공해버리는 거잖아.
차라리 이명박처럼 지가 해먹으면 나는 지 현적이라도 좀 남는데요. 이거는 나는 책임 없다고 물러설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탄핵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걸로 드러나 있는 건데요. 이들 자매의 돈들이 사실상 최태민의 생전 때부터 관리가 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처가하고 현금 돌리는 거는 이 자매들이 20년 전부터 시장에다 돈을 풀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굉장히 깊고 오래돼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 장석진이라는 이 사람은 그 굉장히 명동 안에서는 수조 원을 굴리는 큰 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가진 비자금들이 지금 뭐 보수단체 집회에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얘네들이 단순하게 앞에 보이는 주가 조작의 일부만 관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M&A라든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주식시장 이면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금전 거래나 기업들 간의 통폐합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정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주고 팔아서 개미가 피어봤기 때문에 사정당국이 안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유망한 뭐 중소기업체를 통째로 사들여가지고 되팔거나 상장을 시키거나 뭐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류 안에서 돌아다니는 자금의 규모는 여기 보여준 몇천억대 규모가 아닌 수조 원대 돈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전체적인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 그게 어떻게 해서 형성됐느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다 팔려면 특검이 검사 한 40명 가지고 1년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찌질하지 않아? 지들도 해먹다가 지들이 한번 당했다고 대통령식 해갖고 저 새끼 좀 혼내줘. 그걸 그래서 국무회의에 나가가지고 야 주식 세력들 엄벌해. 누구누구 대놓고 찍어줄 거 아니야. 그거 그 회사 그 조사해갖고 작살내버려. 이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참 나쁜 사람들 이랬겠지. 정치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사 팟캐스트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에 가까워. 역사는 그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취임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 활성화, 양성화를 위해서 주가 조작 세력에 엄단을 지시하였다. 굉장히 바른 분이시다. 그 역사가 남아있는 기록인 거고 뒤에 있는 야사에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활용해서 업계에 있는 큰 손들을 쳐내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득이 남편을 보내시어 명동의 사채업계를 평정하셨다. 이게 야사의 진짜인 거지. 그게 이제 국정교과서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지난 뒤에 박정희 교과서의 차이는 그런 거잖아. 주가 조작 세력을 엄단하였다. 그렇게 깨끗한 분이시다가 국정교과서인 거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교과서인 거고. 참 그렇죠, 이 뭐 여러 여지껏 또 그런 거예요. 뭐 대기업의 융성을 위해서 차관을 끌어왔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줄된 쪽에다가 다 뿜빠이 해주었다.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지. 이게 분명히 금감원이나 뭐 증권위원회나 뭐 이런 쪽에 감사원이나 다 그 사람 꽂아놓고 다 이렇게 비호해 가면서 뭐 어디 신고 들어오거나 문제 있는 사항들이 있었으면은 다 뒷구녕으로 해결해가면서 일해온 거야 지금까지. 얘 스타일이 그러잖아. 항상 자기 사람 꽂아놓고 일 저지르는 거거든. 도대체 이 헤쳐먹는 이 수법들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손 안 댄 데가 없는 거야 얘는. 정말 전지전능하네. 이 정도 되면은.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난 큰 죄 아니에요? 맞아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결함돼 버리면은 경제 자체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을 자세히 보면은 물론 대체적으로 사회적 흐름을 타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흐름을 타는데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경제 흐름이 이상해져 버리거든. 회사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먹고 치고 빠지는 놈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피해 보는 사람이 이익 보는 사람만큼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 경제 교란 행위로서 엄청난 범죄 행위인 건데 그게 사실상 박근혜가 거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로 봐줘서 그런 거지. 박근혜를 우리가 바보로 봐서 그런 거지. 박근혜가 정말 머리 좋고 사악한 사람이라면 알고도 묻긴 했거나 사실은 공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증권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으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돈이 빠져나가죠. 네. 중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그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G2지만 아직도 자금의 선명성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여력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주식시장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대외적인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류의 어떤 스캔들이 나타나게 되면 진짜 주식시장에 있는 외국인 자본들 빠져나가고 경제장치가 휘청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조작 세력들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하고 빌붙어갖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요. 우리 주식시장 완전히 붕괴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증권 조작이 종신형인 건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금이 국내 자금인지 검은머리 애국인의 자금인지를 반드시 밝히면 이 자금이 애국의 비자금을 통해서 한국 국내 비자금이 애국의 비자금을 통해서 애국 자금처럼 들어와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와 어떻게 연관이 지어 있는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100개에서 2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 최순실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관리된 자금들이 다시 역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서 검은 손으로 작동되면서 그 이익을 마치 애국인 돈처럼 해외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지는 안 왔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큰 게이트로 열어야 된다. 지시사항,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우리는 서술어로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들은 단답형으로 받아 적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 보고해야 되고요. 결과까지 보고해야 끝납니다. 그 보고사항이. 그럼 만약에 그 보고사항에 예산이 어느 부처에서 소속인지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래서 A4지로 다 이렇게 보고해서 건건히 보고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그게 정책이고 곧 예산이에요. 그리고 권력이고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가 붕괴됐다는 거 보고 이렇게 자괴감을 느꼈다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잖아요. 증권거래소는요 공정위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부패한 곳이에요. 그런데 증권거래소가 공정위보다 더 증권거래소에 비해서 공정위가 훨씬 수백 배 더 투명하고 청렴한데 증권거래소를 갖고 놀기에는 제가 볼 땐 손가락 움직이는 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특정 큰 손이 돈을 벌게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증권시장 문란, 자본주의 문란, 탄핵감이에요. 근데 다행히 왜 그 검찰은 지금 이거 안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는 시사저널에서 나왔는데 지금 최순득과 장석칠 그러니까 부부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 공권력을 털어낸 거야. 장 씨가 5억을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돼 버린 거야. 화가 나서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어 해서 박근혜가 죽여버리고 직접 한 거지. 이 직접. 장 씨를 더 큰 손으로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핵심이. 근데 이게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거죠. 이래서 지금 특검이 더 연장돼야 되고 만약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검 고작 해봐 10몇 명이잖아요. 근데 전국에 2,000명이 넘는 검사 새끼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나 이거 있잖아. 짱 둘러다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런 얘기가 기사화되면요. 즉시 검사는 인지수사해야지. 인지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당국에. 뭐 하고 있을 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이게요. 이게 특검만 바라보게 생겼어. 대한민국이. 나는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네.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떤 자리에 나타나서 그때 신비님이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눈빛만 갖고도 국정 운영에 지침이 돼버리는 건데 국무회의 같은 데서 한마디 하는 거 그때 그랬다 그랬잖아. 최순실이가 옆에서 딱 봤을 때 대통령의 연설문을 거쳐버리면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기가 질려버린다는 거야. 와, 그렇지. 우리 회장님 파워가 이 정도 되는 것처럼 박근혜가 뜬금없이 무슨 박람회 같은 데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특정 업체 부스만 가서 야 이거 대단히 신기하네요. 그 자체. 그게 돈인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인가요? 박근혜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런 식의 철저한 플레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보도대로 주가 조작의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반기문이 좀 뜨면 반기문 테마주가 생기고, 문재인이 대선으로 가면 문재인 테마주가 생겨요. 문재인 뜨거나 아무 상관없어. 예를 들면 문재인 동창회 누구와 가까운 관계로 얘네 회사들은 뭔가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이거든, 테마주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누가 물어봅시다. 제가 나름대로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그럼 주식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묻길래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이명박근혜 정권 때보다는 훨씬 친환경 쪽으로 가겠지.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덜 가능성은 있어. 이를테면 그런 게 이쪽인지 테마주 같은 건데, 얘들은 테마주가 그런 식인 거잖아요. 뜬금없이. 박근혜가 그랬어. 박근혜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창조경제 관련해가지고 창조벤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창조벤처 1호로 불려지는, 뭐 번호를 매기진 않았지만 사람들 임의적으로 창조벤처의 1호로 불려지는 아이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 아이사를 박근혜가 극찬을 해버려. 그 자체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작을 해야 되는, 조작도 세력이 있어야 돼야 하는 건데, 그 세력의 첫 번째 단초를 박근혜 한마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설명을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같은 박람회를 하는데 박근혜가 박람회 A 부스에 들렸어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냥 박근혜가 들려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치 않게. 네, 근데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의 신상을 다 뽑고요. 이 업체가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문을 남기는지를 보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기금을 통한 대기업 몰아주기는 기본인 거고, 일부 주식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돈을 올려서 개미들을 울리는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게, 이거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캐시카우 같은 걸로 이용이 돼왔던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은 과연 여기에 직접적인 행동책,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를 사실상 정체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명박 때는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안철수가 임원으로 있었던 미래위원회가 국민연금이나 국가기금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그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사실상 박근혜 정부 안에서는 박근혜가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단해라라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대외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박근혜 안에서는 그걸 누가 해먹을 수 있나라고 들여다본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 세력을 시장에서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서 보호받으면서 들어가서 이 조작질을 해온 사람이 최순득의 남편으로 지금 의혹받고 있는, 또는 아니 최순득 자체가 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작전 세력이 있는데 경쟁자로 드디어 기다렸던, 그리고 우리가 예고했던 것이 터졌습니다. 최순실 자매 언니, 숨겨져 있던 비선 최순득의 게이트가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점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잠잠해지면 최순득 게이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장시호 관련해서도요. 1,600억이나 되는 재산을 재혼남 누군가가 사기를 쳤다, 뭐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해서 1,600억? 아니 160억도 아니고 16억도 아니고 1,600억을 삥땅을 치는 시키는 어떤 운 좋은 시키야 라고 했는데, 운 좋아? 그러니까 아니 대단하잖아 진짜. 그 정도 털리면 이게 심신상실이 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 그 정도는 뭐 그냥 개값이었던 거지. 개 물린 셈 치고 그냥 던져도 좋아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야, 이쪽 집안 재산이.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도 그 재혼남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막 묻어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저쪽에는 무슨 돈이 그렇게 진진하게 많나, 너무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지금 그의 어머니이신 최순득 씨께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조단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건 오래되온 얘기예요. 뭐 이명박의 도시락 폭탄 같은 경우도 있었고,